네, 그러면 이제 영문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요. 일단 지금 성북학원에서는 제가 영문고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고요. 영문고는 그래도 꽤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인원수도 많이 는 상태고요. 그래서 영문고 학생 거의 대부분이 잘하는 학생 대부분이 거의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제 소개인데 학생들이 써준 소개여서 그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그전에 이제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 뭐 학생 그 학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학생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아이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평소에 애들이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계속 영문고만 이 학원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문고를 전문적으로 제가 다룰 수 있어서 그런 거에서 있어서는 이제 아이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제가 세 가지 내용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영문고 시험의 특징,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아이들과의 성과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문고 기출문제를 몇 가지 주요 문항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앞으로 이제 영문고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영문고 시험이요,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약 20문항에서 한 2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서술형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고 이제 객관식 문항 중심으로만 출제된다는 점이 이 영문고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험 문제가 적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시험 범위도 그렇게 많은 범위의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범위가 적어서 공부할 양이 적겠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뜯어보면 되게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학교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 기본에 충실한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근 한 3, 4개년 동안은 그렇게 따로 어려운 외부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려운 모의고사 지문이라든가 특별한 뭐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지문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외부 지문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외부 지문 같은 경우도 이제 강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출제 예상이 가능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아마 학원의 도움을 좀 받는다면 높은 성적을 받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험 범위 자체가 애초에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아이들 시험 대비할 때 제가 오히려 학교 진도보다 조금 더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진도보다 빨리 나가니까 오히려 2회독, 3회독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미리미리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학습,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들의 특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험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등급을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문학수, 적은 시험 범위에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선지를 중심으로 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 헷갈리는 선지가 이런 식인 거예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준비하는 문제도 되게 많이 풀거든요. 아이들이 뭐 몇백 문제 이상을 푸는데 그 몇백 문제에서도 볼 수 없을 법한 뭔가 학교 선생님들이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출제하신 듯한 문제들이 출제가 몇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뭐 문제를 단순히 많이 푼다기보다는 정말 그 시행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소설에서 그 핵심 표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뭔가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학습이 미리 사전에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뚫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헷갈리는 선지로 일단 아이들의 변별을 1차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느 고등학교나 마찬가지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교과서로만 출제를 하다 보면 정말 교과서만 성실하게 달달달달 외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처럼 사실 성실하게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맞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등급을 변별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낯선 외부 지문, 예를 들어 뭐 주제가 유사한 작품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을 내서 비교하는 문제를 낸다거나 하는 낯선 외부 지문을 풀어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낯선 외부 지문은 물론 제가 시험 대비 때 아이들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미리 다 대비는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실 지금 아이들 이제 방학 때도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영문고 아이들 방학 때도 수업을 듣고 있는데 방학 때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 수업, 수능 수업을 통해서 낯선 시라든가 낯선 소설을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한두 달에서 제가 찝어준 데서 나오면 이제 마치겠지만 사실 이게 뭐 강사가 뭐 다 찝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뭔가 읽어내서 풀어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능력을 키워야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성적이 나와서 이제 수능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낯선 외부 지문도 꾸준히 출제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한 개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시를 배운다고 하면 시에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소설에서 나타나는 뭐 서술상의 특징 같은 문제들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왔고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웠다고 해서 그거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시켜줘야 되고요.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적용 연습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출제될 수 있겠다. 이 개념은 요게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를 좀 학원에서 확실히 집어주니까 아이들은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성적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문고 국어 자랑을 조금 하자면요. 영문고 많은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실제로 25년 작년 결과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작년 2학기 100점이 총 학교에서 4명이 나왔는데 4명이 다 저희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일단 상위권 학생들이 인정한 수업이고 증명해낸 수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잘하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들어왔을 때는 이제 3등급, 4등급이었던 친구들도 이제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간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의 한 8, 90% 정도가 다 1, 2등급의 학생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0점도 사실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사실 자랑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긴 설명보다는 제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믿고 맡겨주시면 올해 아이들도 이렇게 훌륭한 결과 낼 수 있게 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문항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기 이제 문제를 몇 개를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개념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아이들이 많이 놓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이게 자기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뭔가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면서 네가 잘하고 있다, 네가 잘 못 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개념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뭐 어려운 개념이 사실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념 문제는 항상 늘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제가 나름 학교 선생님이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출제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이게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 시중 문제집을 보면 계속 이제 돌던 문제들이 계속 이제 뭐 업데이트되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좀 신경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냐면 배점도 지금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그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자습서에 나와 있는 그 주석에 있는 설명만 해석해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습서에 정리된 내용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시행과 뒤의 시행, 아니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에서 이 시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지 되는 문제고, 이건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사실 학원 다니는 애들도 그런데요. 선생님이 다 해주길 바래요. 다 떠먹여주길 바라고 자기가 생각하려고 하는 힘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선 평소에 내신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읽고 낯선 작품을 해석해내는 능력, 이 시행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끙끙 앓으면서 머리 아파하면서 고민하는 능력이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서 이제 변별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보기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보기를 활용한다라는 건 본문은 우리가 교과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나온다면 보기에는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낯선 외부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관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것도 제가 시험에서 찍어주는 게 나오면 너무 고맙고 애들이 바로 그러겠지만 선생님이 다 찍어준 데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본인이 읽고 적용해서 해석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읽는 방법, 그리고 낯선 작품, 낯선 보기가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좀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실제 시험에서도 이거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낯선 작품이 출제된 거고요. 좀 요거 뒤의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낯선 작품이 출제된 건데요. 교과서 본문과 이 낯선 작품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평소에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교과서 작품은 완벽하게 해석을 합니다. 거의 100%, 200% 자기가 그냥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해서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제가 비슷한 작품이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어의 의미나 뭐 상징적 의미 아니면 표현상의 특징이 비슷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 그냥 혼자 읽고 꼼꼼하게 읽고 정리해서 생각해서 풀면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춘 친구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 문제를 따로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요건 제가 전날에 찍어준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100점도 제일 높은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전날에는 저도 이제 급하니까 찍어서라도 더 맞추게 해야 되는 욕심이 있어서 제가 제목만이라도 기억해라 얘들아. 그러니까 핵심 내용하고 제목만 알려주고 이거 나오면 주제 똑같은 거니까 골라라 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이건 그냥 공부 못하는 친구도 그냥 제목만 보고 맞췄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부는 사실 혼자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진짜 자기 성적이 오르고. 내가 왜 학원을 다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애들이 국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어에 최소로 투자해서 최대의 효율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애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더 바빠요. 제가 잠을 덜 자고 제가 자료를 더 만들고 거의 정말 애들이 떠먹여 줍니다. 애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문제기는 한데 본인이 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너무 떠먹여서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실제로 그게 제가 영문을 좀 오래 맡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가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신을 대비해야 되나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영문고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서 비중이 절대적인 학교입니다. 외부 지문이 모르겠어요. 올해는 이제 또 학년이 바뀌면서 또 선생님들도 새로 바뀌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과정이 작년에 개정되긴 했지만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비중이 절대적으로 좀 높은 학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다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만 공부하면 된다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만으로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놓치면 안 되고요. 실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아이들 공부 부담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사실. 그래서 영문고 선택한 아이들은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점이에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서술형 쓰다가 종치거든요. 근데 영문고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점이고요. 대신에 서술형이 없는 대신에 객관식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객관식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우리가 마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거기다가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지문 그리고 좀 디테일하고 깐깐한 선지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 스타일이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한두 달에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 방학 기간이라든가 내신 기간이 아닐 때도 계속 모의고사 지문 연습하면서 낯선 작품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계속 길러야 되고요. 그게 바로 보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내용인데 고등학교는 뭐 영문고뿐만 아니라 보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국어 실력, 독해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스케줄과 그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4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정규 수업 3시간 30분 정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할 거고요. 아이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클리닉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부족한 부분 보충합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내용 매주 저는 이제 누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애들이요 다음 주 지나면 그 전주 거 까먹어서 와요. 그래서 저는 매주 1주차, 2주차, 3주차를 매주 누적해서 진행해요. 그래서 5주차 진행할 때는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전체 다 누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적하면 확실히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적 테스트 한 걸 바탕으로 이제 복수 테스트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어느 정도 시험 범위 완성됐다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로 계속 실전 연습시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 안 재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푸는 거랑 제한 시간 40분 재고 40분 동안 25문제 푸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고 확실히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 실전력 기를 수 있게 실전 모의고사 진행하고요. 매주 수업하면 어머니들께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이번 주에 어떤 수업을 나갔는지 문자로 확인받으시면 되고요. 부족할 경우는 이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클리닉 통해서 보충학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문국어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지역에서 이 학원에서 영문고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결과가 매년 좋았고 아이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올해 아이들도 제가 충분히 좋은 성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